부산 외형 방화 사건으로 이순신은 군공을 가로챘다는 오해. 사실 그의 문제는 조정의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그에게는 또 불행의 사건이 터집니다. 1월 1일자 경상 우병사였던 김응서가 조정에 아주 고급 정보 하나를 올립니다. 고니시의 밀사 요시라가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갓도가 아무 날에 넘어오니까 조선 수군은 아주 수전에 강하고 성산이 있으니 나가서 갓도의 목을 베라고. 적으로부터 온 정보입니다. 이 갓도하고 고니시는 앙숙, 정적입니다. 실제로 고니시는 전후를 생각하면 그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선과의 관계가 화친으로 끝나기를 기대했는데 갓도는 주전파였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측 정보라 조정에서는 이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틀린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긴급 사항을 전하는 것이라 결론은 빨리 냅니다. 바로 그 이튿날 1월 2일 날 이순신에게 출동 명령서를 보냅니다. 이 명령서는 이순신한테만 간 건 아니고 건율한테도 갔을 것이고 경상 우병사였던 김응서에게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 출동하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여러 번 재촉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 이순신은 가지 않습니다. 이순신이 왜 안 갔을까는 조금 이따가 제가 검토를 해보고, 고니시는 왜 그런 정보를 우리들한테 주었을까? 한 3가지 점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정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둘은 앙숙이라 했으니까 갓도를 제거해 주기를, 자기는 손 하나 안 대고 제거해 주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면, 이 쓰시마에서 갓도가 오게 되면 이순신이 만약에 출동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붙게 되면 이때 부산이나 울산에 있던 왜군들이 공격을 해올 수 있습니다. 협공을 하게 되면 이순신은 아주 궁지에 몰릴 수 있어요. 100%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조선 수군의 절반은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나 생각.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꽤 유리해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정보를 그들이 믿지 않고 만약에 이순신이 안 나온다면 조정은 분명히 보낼 텐데 안 나간다면 이순신은 조선 조정 스스로 이순신을 제거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니시 입장에서는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3번을 선택하든 그에게는 모두 다 유리합니다. 솔직히 고니시는 꽃놀이패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은 참 그 3개 중에 3번째를 선택합니다. 이순신은 안 갑니다. 왜 안 갈까? 이거는 순수하게 역정보다 이순신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고려를 했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불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실 이 거제도는 이 서편으로는 기항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편으로 해서 부산포로 가게 되면 그 가는 길목에 웅포나 안골포에서 조선의 함대를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큰 함대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살짝이 가서 기습을 해야 되는 판인데 이거 뭐 공개적으로 가가지고 성산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오른쪽으로도 가면 거제도 동편에는 큰 함대가 기항할 만한 항구가 없습니다. 소위 제대로 된 기항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바로 나가서 외해로 나가서 싸야 되는데 규모를 조그만하게 했다가 숨어 간다면 어찌 갈 수 있겠지. 그렇다면 가봐야 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국익을 갖춘 함대가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순신은 안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조임금은 안달이 났죠. 그런데 그 1월 2일 날 명령서가 갔는데 아마 이순신은 한 1월 6일쯤 그 명령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1월 12일 일진, 갓도의 일진이 서생포로 들어가고 그 다음날 13일 이진이 오다가 파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거제도 쪽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다대포, 서생포로 갑니다. 갓도의 도의 소식을 들은 임금, 화가 엄청났겠죠. 아마도 화가 얼마나 났으면 실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실망감은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순신에게 어찌 갓도의 목을 베라고 한 것이겠는가? 단지 배를 시위하여 해상을 순회하는 것뿐이었는데 끝내 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한산도의 장수는 편안히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튿날에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설사 지금 그의 손으로 갓도의 목을 베어 오더라도 결코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를 어찌할까를 비변사하고 논하는데, 사실 그때까지도 조정의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모두 다 비록 이순신이 군공을 가로채고 임금의 명령을 어겼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쟁 중이라 장수를 함부로 옮길 수 없음을 알고 잡아오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절충안도 어쩌면 상대편이었던 서인에서 나옵니다. 그 서인의 거두 윤두수, 연주수 형제인데 윤두수가 그렇게 하죠. 그렇다고 임금의 명령을 어겼는데 출동 안 한 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고, 하지만 그 절충안으로 원균을 경상 우수사로 명하고 경상도를 관할하는 경상도 통제사로 하고, 이순신은 원래 전라 자수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였으니까 전라도 해역과 충청 수역을 아우르는 전라도 통제사로 명할 것을 건의합니다. 뭐 임금도 그렇고 이순신 쪽이었던 동인도 그렇고 절충안이고 수습안으로 되었다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날 원균의 명령서를 보면 충분히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임금이 직접 내린 하교입니다. 이순신과 합심하여 그간의 유감을 씻고 적을 토멸하여 공을 세우라고. 그리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그게 한 2월 사헌부에서 임금을
나라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국법에 처하자고 다시 또 건의를 올립니다. 하지만 선조 임금은 사헌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의 검찰청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날짜에 왜 그랬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한음 이덕형이, 여러분 이덕형도 잘 아시죠? 옛날 우리 어릴 때 오성과 한음 해가지고 재기발랄했고 어린 시절에 개구장이 이야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리가 뛰어난 재상이죠. 그 당시에는. 임금한테 보고하기를 이순신은 원균을 모함한다고 보고 하나가 들어갑니다. 안 좋은 일이 또 있고 안 좋은 일이고 악재가 들어서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였는지 어쩐지 또 그런 이순신한테는 아주 네거티브한 보고가 올라가죠. 한 이틀쯤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순신을 체포하라고,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임금의 하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나중에 실록을 보면은 이순신의 제목이 나타나는데 앞에 내가 언급한 그것들이 전부 다 깁니다. 조정을 기망하여 임금을 무시한 죄요, 적을 사로잡지 않았으니 나라를 저버린 죄요, 군공을 가로채서 남을 모함하기까지 하고 그대로 나옵니다. 참 이순신 장군님의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엉뚱한 일 하나가 또 벌어집니다. 2월 2일자에 판옥선 63척, 사우선 다 합해서 약 200척이 출동을 해서 부산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에는 우병사였던 김응세 6병까지 실어가지고 부산포를 출동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출동 보고서는 이순신이 2월 26일 날 잡혀가는데 2월 28일자 원균이 작성한 겁니다. 이 좀 전투 사항이 좀 세세히 기록되질 않아가지고 좀 사실 고개를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말고 김응세의 기록이나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큰 정가가 없습니다. 배를 한 50척 부사하고 적을 좀 섬멸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하지만 거짓말처럼 그 이순신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우리 배가 다치고 수졸이 다치고 잡혀가고 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공을 좀 세웠더라면 또 상황은 어찌 되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가면 이순신은 나락. 그때 2월 10일 날 2월 10일 날 부산포 마지막으로 갔다가 아마 돌아오는 게 김응사하고 헤어진 게 한 16일쯤 되는 거 보면 한 20일쯤에는 한산 진영으로 돌아왔지 않나 싶고 아마 그때는 이미 건부는 한산도에 도착하고 있었을 듯하고 한 6일, 26일 잡혀갔으니까 한 닷새 동안은 막 인수인계하고 아마 이순신은 포기를 했다 생각도 좀 듭니다.
아마 부하들은 화가 많이 났겠죠. 칼제비를 잡고 막 명령만 내리소서 했을 수도 있는데 이순신은 아무 말 안 하고 조곤조곤 쌀, 무기 다 재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거는 거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해가지고 원균한테 주고 2월 26일 날 함거에 실렸다. 그런데 3월 4일 날 의금부에 하옥이 됩니다. 그 실록의 제목은 내가 아까 소개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어떤 이가 와가지고는 그 이분의 그 행록에 나오는데 위에서 진노하여 아마도 목숨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하다고 누가 와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순신 그때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 목숨은 1000명이니. 내가 그때 다른 장면은 몰라도 그 장면에서 저는 이순신의 사생관을 뚜렷이 보았죠. 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노랑에서 자살을 했을 것이고 은둔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이순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순신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담백하죠.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 라고. 그런데 참 이순신한테 정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정탁에 탄원이 올라갑니다. 그 정탁의 탄원서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조선 최고의 명문. 어찌 그리 막 글을 잘 쓰셨는지. 임금의 마음도 헤아리고 임금의 뜻도 헤아리면서 이 싸움 중에 장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 상께서 덕을 베푸라는 기분 좋은 탄원서를 올렸는데 그 탄원서를 받고 선조의 마음은 많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문도 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고문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안 합니다. 그리고는 4월 1일 날 석방이 됩니다. 약 한 달간 옥살이였어요. 경우야 어떻든 아마 그는 그 옥에 있을 때 전라 자수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년간을 고생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전장에 나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 그 마음, 승리의 기쁨, 뭐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지금은 아마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해안은 그런데 그 4월 1일 날 석방이 되었는데 석방된 그 날짜의 일기장이 참 단순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놨는 거 아세요? 4월 1일 맑음 옥문을 나왔다. 그리고는 어디서 누굴 만나고 좀 긴 글이 있습니다만 옥살이에 대한 이야기는 옥문을 나왔다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읽는 순간 머리가 쭉 빗었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썼겠어요? 역시 하늘이 내 억울한 마음은 알아주었다고. 적어도 그 말 정도는 써야 되는 것 아닐까? 솔직한 말로 뭐 저같이 수양도 부족하고 덕도 없는 저 같은 범인이 썼다면 누구를 원망하는 이야기 분명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그 어떤 이야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옥문을 나왔다로 끝을 맺습니다. 공직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한마디로 웅변하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의 공직자들은 이 이순신의 석방 후의 첫날 일기장 옥문을 나왔다를 한 번쯤은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는 공직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교과서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이순신의 이 담백함을 꼭 빼닮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